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럽 최고 병원들이 모두 포기한 심장 수술. 단 한 나라에서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최고 심장내과 전문의였던 제가 감히 무시했던 한국 의료. 그곳에서 아버지의 생명을 구한 기적 같은 하루가 펼쳐졌죠. 유럽 전역이 충격에 빠졌고 프랑스 정부까지 나서게 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과정을 함께 보시죠. 저는 마리입니다. 파리 소르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프랑스 최고 병원 중 하나인 피티에살페트리에르 병원에서 심장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죠. 솔직히 말하면 유럽 의료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했습니다. 특히 아시아권 의료 기술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한국 의료, 글쎄, 아직 우리보다는 한참 뒤떨어져 있지 않을까? 동료들과 나누던 대화 중 한국 출신 의사가 발표한 논문을 두고 제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유럽이 세계 의료계를 선도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병원에 출근하며 느끼던 프랑스 의료진으로서의 긍지도 상당했고요. 그런데 운명이란 참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 의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등장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오전 진료를 마치고 점심을 먹으려던 찰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화면에는 아버지 이름이 떠 있었죠. 평소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 아버지가 갑자기 전화를 하시다니 이상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숨이 가빠 보이셨고 말씀하시는 것도 힘들어 보이셨어요. 말이야,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프다.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심장내과 의사로서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건 보통 가슴 통증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급성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습니다. 아빠, 지금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곧바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운전하면서도 계속 불안했어요. 아버지는 오래 이른을 넘기셨고 평소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거든요. 고위험군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을 흘리고 계셨죠. 제가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가족이 아플 때는 평정심을 잃게 됩니다.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담당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심각한 관상동맥 폐색입니다. 좌주간관상동맥에 완전 폐색이 있고 우관상동맥도 90% 이상 협착되어 있어요.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좌주간관상동맥 폐색은 의학계에서 위도우 메이커라고 부르는 치명적인 상황이거든요.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예상보다 훨씬 암울했습니다.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파리 시내 주요 병원들이 모두 같은 대답을 했어요. 이 정도 복잡한 케이스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성공 확률이 30%도 안 돼요. 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다시 또 다른 병원으로. 제가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알아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너무 복잡하고 위험해서 어느 의료진도 선뜻 수술을 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어요. 독일 베를린의 유명한 심장센터에도 연락해봤습니다. 뮌헨 대학병원에도 문의했죠. 심지어 스위스 취리히까지 알아봤어요. 하지만 답은 똑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저희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매일 밤 아버지 병실 곁에서 지새우며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의사라는 게 이렇게 무력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평소 자신만만했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아픈 아버지를 두고 속수무책인 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과대학 동기였던 소피가 병문안을 왔어요. 소피는 몇 년 전 한국인 의사와 결혼해서 서울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말이 너무 힘들어 보인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주니 소피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리, 혹시 한국 병원은 알아봤어? 한국? 소피,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야.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국 얘기를 꺼내다니요. 농담이 아니야. 내 남편이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일하는데 한국 심장수술 실력이 정말 대단해. 특히 복잡한 케이스들을 많이 다루거든. 하지만 한국 의료 수준이. 마리, 너의 편견을 잠시 내려놔. 지금 아버지께 필요한 건 편견이 아니라 실력 있는 의사잖아. 소피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니요. 내 남편한테 물어볼게. 아버지 자료 보내주면 검토해달라고 할 수 있어. 며칠 후 소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리, 서울대병원에서 수술 가능하다고 해. 담당 교수님이 이런 케이스 경험이 많으시대. 성공률도 80% 이상이라고 하더라. 80%. 유럽 병원들에서 30%도 안 된다고 했던 그 케이스를 말이에요. 정말이야? 확실해? 응, 확실해. 하지만 빨리 결정해야 해. 시간이 많지 않거든. 그날 밤 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빠, 한국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한국? 말이야, 너까지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나. 아빠, 저도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마지막 희망일지도 몰라요. 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마지막 희망이라면 가보자. 어차피 여기서는 손을 놓은 상황 아니냐. 그렇게 저희는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떠나는 여행이었어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한국 의료진이 유럽에서 포기한 수술을 해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불안했어요. 혹시 이게 아버지와 함께하는 마지막 여행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품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 자체가 너무 현대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의료진의 대응이었습니다. 저희가 공항에 내리자마자 이미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휠체어와 산소통, 그리고 각종 응급 장비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리 선생님이시죠? 저는 서울대병원 국제진료센터 코디네이터 김지현입니다. 유창한 영어로 말하는 코디네이터의 모습에 첫 번째 놀라움을 받았어요.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환자를 맞이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아버님 상태는 어떠세요? 비행기에서 조금 힘들어 하셨어요. 숨이 가쁘시고 걱정 마세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미 응급실에서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공항에서 병원까지 가는 구급차 안에서도 계속 감시장치가 아버지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실시간으로 병원과 소통하며 아버지의 바이탈 사인을 전송하는 모습을 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와, 이게 정말 한국 의료 시스템이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프랑스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을 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 이미 의료진 여러 명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심장내과 전문의, 간호사, 방사선사, 검사실 직원까지 완벽한 팀워크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의료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아버지를 응급실 침대로 옮기고 각종 모니터를 연결하고 혈액 검사를 위한 체열까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마리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담당 의사가 저를 별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김태현 교수님이셨어요. 생각보다 젊어 보이셨지만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실력이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상태 파악을 위해 몇 가지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행히 비행 중에 상태가 크게 악화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교수님, 정말 수술이 가능한 건가요? 프랑스에서는 모든 병원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분명 쉽지 않은 케이스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저희 병원에서 이런 복잡한 경우들을 많이 다뤄봤거든요. 교수님의 자신감 있는 목소리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검사 시스템이었어요. 1시간도 안 되어서 CT, MRI, 혈관 조영술까지 모든 검사가 끝났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검사들을 받으려면 며칠씩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검사가 끝나는 거예요? 간호사에게 물어봤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병원은 24시간 응급검사 시스템이 가동돼요. 특히 급성 심근경색 같은 응급 환자는 골든타임이 중요하니까 모든 검사를 즉시 진행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한국 의료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요. 검사 결과를 보며 김태현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좌주간관상동맥 완전 폐색, 우관상동맥 90% 협착, 그리고 좌전하행지와 좌회선지에도 각각 70%, 80% 협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측부순환이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어서 심근 손상이 생각보다 심하지 않아요. 수술 타이밍을 잘 맞추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때 코디네이터 김지현 씨가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수술 스케줄 잡혔어요? 내일 오전 첫 수술로 잡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 내일요? 벌써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큰 수술 준비에 최소 일주일은 걸리거든요. 응급 상황이니까 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른 대응에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술 전 마지막 검진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6시부터 각종 검사가 진행됐어요. 혈액 검사,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까지 모든 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리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김태현 교수님이 저를 수술 설명실로 안내했습니다. 벽면에는 대형 모니터가 있었고 아버지의 3차원 심장 영상이 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아버님 심장을 3D로 재구성한 영상입니다. 이걸 보면서 수술 계획을 세웠어요. 화면 속 심장 모델을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막힌 혈관의 위치와 정도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프랑스에서도 이런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좌주간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 있죠. 이 부분을 우회로를 만들어서 해결할 예정입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가리키며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3D 영상 위에 수술 계획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총 4개의 혈관에 우회로를 만들 예정이에요. 내유동맥 2개와 정맥 그래프트 2개를 사용할 겁니다. 4개요? 그렇게 많이요? 복잡해 보이지만 오히려 이렇게 완전히 재혈관화를 해야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설명을 들으면서 김태현 교수님의 실력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수술 계획이 너무나 체계적이고 치밀했거든요.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4에서 5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수술실 준비 완료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환자분 모시고 오세요. 아버지를 수술실로 모시고 가는 길에 복도에서 만난 광경이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수술실 앞에 대형 모니터가 있었는데 실시간으로 수술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저게 뭐예요? 수술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시스템이에요. 보호자분들이 수술 과정을 확인할 수 있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환자 가족의 불안감까지 배려한 시스템이라니요. 수술실 문 앞에서 아버지와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의료진들 정말 훌륭해요. 고마워, 마리아. 내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아버지가 수술실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불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희망적이었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간호사가 주기적으로 수술 진행 상황을 알려줬어요. 현재 마취가 완료됐고 피부 절개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혈관 우회로 작업이 시작됐어요. 두 번째 그래프트 문합 중입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해 들으니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수술이 끝날 때까지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었거든요. 4시간이 지나고 5시간이 지났습니다.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면서 김태현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수술 성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로 기적이 일어난 거였어요. 4개 혈관 모두 완벽하게 우회로를 만들었습니다. 혈류도 아주 좋고요. 회복실에서 깨어나시면 만나실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해요. 유럽에서 포기했던 수술을 해낸 한국 의료진에게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1시간 후 회복실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신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마리아, 고마워. 한국까지 데려와줘서. 그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 편견 때문에 한국 오기를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를 잃을 뻔했을지도 모르거든요. 수술 당일 아침, 저는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뵙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수술실 앞에서 본 광경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의료진들이 수술 전 브리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태현 교수님을 중심으로 마취과 의사, 체외순환 전문가, 수술실 간호사까지 총 8명이 모여 있었어요. 오늘 수술은 복잡한 케이스입니다. 4개 혈관 우회술이고 특히 좌주간관상동맥 부분이 까다로울 거예요. 김태현 교수님이 3D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하셨습니다. 각자 담당할 부분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점검하는 모습이 마치 정밀한 오케스트라 같았어요. 체외 순환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그래프트 준비를 미리 완료해 두겠습니다. 마취 관리는 심박 출량 유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수술 중 출혈 상황에 대비해서 혈액 제제 준비도 완료했습니다. 각 파트별로 완벽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도 수술 전 브리핑은 하지만 이렇게 체계적이고 세밀하게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리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저를 수술 관람실로 안내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수술실 전체가 보였어요. 여기서 수술 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요. 물론 원하지 않으시면 대기실에 계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지켜보고 싶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김태현 교수님의 손놀림이 정말 예술적이었어요. 정확하고 빠르면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수술실 한쪽에 있는 대형 모니터에 인공지능 수술 지원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거든요. 저게 뭐예요? 옆에 있던 의과대학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AI 수술 내비게이션 시스템이에요. 실시간으로 수술 진행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수술 경로를 제안해 줍니다. 화면에는 아버지의 심장이 3D로 구현되어 있었고 교수님이 수술하는 부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혈관의 각도와 길이, 그래프트 위치까지 정밀하게 계산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와, 이런 시스템이 정말 있구나.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21세기 의료가 이 정도까지 발전했다니요. 수술 중간중간 의료진들의 협업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한 사람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프트 준비 완료. 문합 부위 시야 확보. 혈류 확인됩니다.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면서도 서로 소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간호사들의 움직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교수님이 요청하기도 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미리 준비해서 전달하고 있었거든요. 10년 이상 함께 호흡을 맞춰온 팀이에요. 학생이 설명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팀워크가 가능한 거구나.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래프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됐어요. AI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혈류 상태를 분석해서 보여주는데 모든 지표가 정상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트 시작합니다. 김태현 교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좌주간관상 동맥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에서 교수님의 실력이 정말 빛났습니다.
미세한 혈관을 다루는 솜씨가 예술가 수준이었어요. 0.1mm 단위의 정밀함으로 바늘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혈류 확인됩니다. 완벽합니다. 체외순환 전문가의 말에 수술실 분위기가 밝아졌어요. 마지막 네 번째 그래프트까지 완료되고 나니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유럽에서 불가능하다고 했던 수술이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다니요. 수술 완료됐습니다. 모든 그래프트 혈류 양호합니다. 김태현 교수님이 마스크를 벗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5시간 동안 집중해서 수술한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수술실에서 나온 아버지를 중환자실로 옮기는 과정도 체계적이었습니다. 이송 중에도 모든 생체 신호가 모니터링되고 있었고 중환자실 의료진이 미리 대기하고 있었어요. 마리 선생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김태현 교수님이 직접 수술 결과를 설명해 주셨어요. 4개 혈관 모두 완벽하게 우회로를 만들었고 혈류도 아주 좋습니다. 심기능도 수술 전보다 훨씬 개선될 것으로 예상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천만에요. 이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어서 저희도 보람을 느낍니다. 중환자실에서 아버지가 깨어나시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신 첫마디가 잊을 수가 없어요. 마리아, 가슴이 시원하다. 이렇게 편한 게 언제적이었나.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던 아버지가 이렇게 편안해 하시다니요. 아빠, 정말 다행이에요. 수술이 완전히 성공했어요. 고마워, 마리아. 너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구나. 그때 김태현 교수님이 회진을 오셨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선생님 덕분에 다시 살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교수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몇 달간은 재활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워낙 수술이 잘 됐으니까 회복도 빠를 거예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회복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와서 호흡 재활을 도와주고 영양사가 심장에 좋은 식단을 설명해 줬어요. 한국 음식 중에도 심장에 좋은 게 많아요. 김치, 된장, 미역국 같은 발효식품들이 특히 좋죠. 영양사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회복 과정에서 만난 다른 환자 가족들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어요. 독일에서 온 환자, 중동에서 온 환자, 심지어 미국에서 온 환자까지 있었거든요. 여기가 정말 의료 한류 중심지구나.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국 의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놀라웠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을 때 담당 간호사 박수진 씨가 말했어요. 회복 속도가 정말 빨라요. 보통 이런 수술 후에는 2주 정도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일주일 만에 나오시다니 그만큼 수술이 잘 됐다는 뜻이겠죠? 맞아요. 그리고 환자분의 의지도 강하시고요. 아버지는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셨습니다. 수술 후 10일째에는 병원 복도를 걸으실 수 있을 정도였어요. 마리아, 이 병원 의료진들은 정말 천사 같구나. 맞아요, 아빠. 저도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때 김태현 교수님이 마지막 검진을 하러 오셨습니다. 퇴원 준비 다 됐어요. 모든 검사 결과가 완벽합니다. 정말요? 벌써 퇴원이 가능한가요? 네, 이 정도면 충분히 퇴원하셔도 됩니다. 다만 한 달 후에 추적 검사를 받으시면 돼요. 퇴원하는 날 병원 로비에서 많은 의료진들이 배웅해줬어요. 간호사들, 물리치료사, 영양사까지 모두 나와서 인사해줬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언제든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하세요. 그 순간 정말 울컥했습니다. 단순히 치료만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배려해준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아버지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제가 한국어로 인사하니까 모두들 박수를 쳐줬어요. 며칠 전부터 틈틈이 한국어를 배워두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리아,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걸 깨달았구나. 저도요, 아빠.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알게 됐어요. 의학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이 정말 맞구나. 실력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야 하는 거야.
아버지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정말 한국에 와서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기 전날 갑자기 여러 언론사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마리 선생님이시죠? 르몽드 신문 의료 전문 기자 장피에르입니다. 인터뷰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인터뷰인가요? 한국에서 아버님 수술 받으신 이야기 말입니다. 이미 의료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서요. 르몽드뿐만 아니라 리베라시옹, 피가로, 심지어 BBC와 CNN에서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감사 인사글이 프랑스 의료계에서 화제가 됐던 거였어요. 소르본 의과대학 동창회 그룹에 올린 글이었는데 순식간에 퍼져나갔던 거죠. 유럽에서 포기한 수술을 한국에서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이에요. 자세한 얘기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첫 인터뷰는 르몽드 신문과 했습니다. 기자가 정말 자세히 물어봤어요. 처음에 한국 의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의적이었습니다. 아시아 의료 기술이 유럽보다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경험해보니 어땠나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시스템적으로도 오히려 앞서 있더라고요. 인터뷰 중에 특히 강조한 부분이 있었어요. 한국 의료진들의 협업 시스템과 환자 중심적 사고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AI를 활용한 수술 시스템은 정말 미래 의료의 모습이었어요. 기사가 나간 다음 날 프랑스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의료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의료기술, 유럽을 앞서다. 르몽드 일면 톱기사 제목이었습니다. 기사 내용도 정말 자세했어요. 아버지의 수술 과정부터 한국 의료 시스템의 장점까지 구체적으로 다뤘거든요. BBC에서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습니다. 마리 박사님 이야기를 30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 의료 한류를 조명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정말요?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이런 실제 사례가 있어야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거든요. CNN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왔어요. 아시아 의료 발전상을 다루는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는 거였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독일 의학저널에서 온 요청이었습니다. 마리 박사님의 경험을 의학 논문으로 발표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한국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을 학술적으로 분석한 케이스 스터디로요. 의학 논문이요? 네, 단순한 치료 성공 사례가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비교 분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제안들이 쏟아졌습니다. 단순히 아버지 수술 이야기가 이렇게 큰 화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프랑스 의료진들의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관심을 보였고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좋은가? 과장된 것 아닌가? 마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한 것 같은데.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여주니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심장수술 성공률, 감염률, 재원 기간 등을 비교해서 보여주니까 모두들 놀라더라고요. 정말 이런 수치가 나와? 감염률이 이렇게 낮다고? 피가로 신문에서는 더 구체적인 기사를 썼습니다. 프랑스 의사가 경험한 한국 의료의 놀라운 현실. 기사에서는 제가 경험한 모든 과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어요. 공항 픽업부터 수술, 회복까지 모든 단계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AI 수술 지원 시스템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큰 관심을 받았어요. 프랑스도 이런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한국이 이렇게 앞서 있다니. 언론 보도가 계속되면서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보건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마리 박사님,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자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문이요? 네, 저희도 디지털 헬스케어 도입을 검토 중인데 실제 경험자의 의견이 필요해서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 국가 정책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니요.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정말 놀라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장기 연수 프로그램을 제안한 거예요. 마리 박사님, 저희 병원에서 6개월간 연수하시는 게 어떨까요? 김태현 교수님이 직접 전화로 제안해 주셨습니다. 연수요? 정말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을 더 깊이 경험해 보시고 저희도 유럽 의료진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요. 솔직히 고민이 됐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뒤로하고 한국에서 6개월을 보낸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의외의 반응을 보이셨어요. 마리아, 가보는 게 어떨까? 아빠도 함께 가시겠다는 뜻이세요? 응, 나도 한국이 마음에 들었어. 특히 의료진들이 정말 좋더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결심이 섰습니다.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까 싶었거든요. 교수님, 연수 프로그램 참여하겠습니다. 정말요? 좋습니다. 아버님도 함께 오시는 거죠? 네, 아버지도 한국에서 지내고 싶어 하세요. 6개월 연수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문제가 걱정됐는데 병원에서 통역사를 배정해줘서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연수 과정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AI를 활용한 진단 시스템,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까지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다학제적 접근법이었어요. 한 환자를 여러 과의 전문의가 함께 진료하는 시스템이 정말 체계적이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각 과가 따로따로 진료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정말 팀워크가 좋네요.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려면 협력이 필수죠. 김태현 교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아버지도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셨어요. 매일 아침 한강에서 산책하시고 한국 음식도 좋아하셨죠. 마리아,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구나. 언어가 안 통해도 마음으로 소통이 돼. 아버지가 한국어 수업까지 들으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특했어요. 연수 3개월째,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참여한 케이스 스터디가 유럽 심장학회지에 게재됐다는 거예요. 마리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논문이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정말요? 어떤 반응인가요? 유럽 여러 병원에서 한국식 의료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대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 경험이 의료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니요. 6개월 연수가 끝날 무렵 또 다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큰 결정을 해야 하는 제안이었어요. 마리 박사님, 저희 병원 정식 스태프로 오시는 게 어떨까요? 정식 스태프요? 네, 국제진료센터에서 유럽 환자들을 전담하는 포지션이에요. 물론 연구도 계속하실 수 있고요. 정말 고민됐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리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생각해봐.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내가 행복하면 돼. 그리고 여기서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결국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요. 지금 한국에 온 지 1년이 됐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언어도 많이 늘었고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가장 뿌듯한 건 제가 유럽과 한국 의료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매달 유럽에서 환자들이 찾아오고 저는 그분들이 한국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최근 프랑스 의학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시고 한국 생활을 만끽하고 계세요. 매주 등산도 하시고 한국어도 제법 늘으셨죠. 마리아, 한국에 와서 정말 잘했구나. 나도 새 인생을 얻었고 너도 새로운 기회를 얻었잖아. 그렇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 덕분에 얻은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편견에 사로잡혀 한국 오기를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의 생명도 제 인생도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의학에는 정말 국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편견을 버리는 용기가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걸 배웠어요.
한국에서의 이 모든 경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됐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